네, 오늘은 알레스에서 만든 핸드헬드 베큐um 클리너입니다. 알레시는 원래 주방 가구 용품, 주방 기구 용품이죠. 주방 기구 용품을 주로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디자인 팩토리라고 해서 디자인 전문 회사는 아니지만은 세계 유수의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로부터 디자인을 받아서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 특색 있는 것들이 참 많아서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이건데요. 네, 카림 라시드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화그룹 마크를 디자인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여러 번 그 강연도 하셨던 분인데요. 상당히 열정적이고 좀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백현 보시면은 되게 미려하고 또 유선형인 것이 우리가 또 3차원 곡면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링 하고요. 출처 밝힙니다. 예, 이분이 카림 라시드입니다. 아버지가 이집트 분인가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영국 분인가 그렇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공부를 영국에서 하면서 그쵸? 직장을 이제 그 영국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카림 라시드의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이 카림 라시드 아버님은 또 화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질 않고 다양한 곳에 가서 이제 그림 전시를 하는 관계로 이분 역시 유년 시절을 상당히 다양한 국가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보다는 좋은 풍경,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하도록 부모님이 가르쳤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보는 걸 정확히 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입니다. 카림 라시드 디자인 한번 어떤 느낌인지 만들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모델링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명령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난번 한번 커브 투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이번에는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모델링 하는 과정 프로세스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로프트는 너무 잘 아시죠? 예, 로프트. 그래서 서페이스를 커브 투 뷰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로프트로 해서 서페이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자, 이 위에 두 가지는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서프 심이라는 거는 처음 보시죠? 예, 닫힌 서페이스 심 조정인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 서페이스에 보면은 모든 서페이스는 시작과 끝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닫혀 있죠. 그래서 끝과 시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옮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요번에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그 명령어 배우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커브 투 뷰는 뭐 아시다시피 그 선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는 지금 요 3개를 프론트에서 그렸고요. 요 2개를 탑에서 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요 탑에서 그린 이 뷰를 요 프론트에서 그린 요 선이랑 섞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커브 투 뷰를 통해서 투 뷰를 통해서 탑 뷰와 프론트 뷰를 섞은 경우 이런 식으로 커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느 것은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프론트 뷰하고 요 두 선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3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를 만들고 미러를 한 상황입니다. 미러를 해서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를 선정하고요.
이 네 개를 가지고 로프트를 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대충 이해하시겠죠? 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서프 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서프 심이 좀 1번 위치에 요 노란 선이 있는 위치가 서프 심이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근데 이 서프 심이라는 거는 면이 한 바퀴 돌면서 시작되고 끝나는 점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의 제품에서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 개, 요것이 측면에 있다 보면 맞은편에는 없고요. 이쪽에만 존재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르거나 또는 뭔가 필렛을 돌렸을 때 요 부분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 쓰이지 않는 부분으로 보내면은 조금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서프심을 이렇게 돌립니다. 선택을 하시면요. 명령어 넣고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굵은 이 선이 이제 만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아, 이건 서프심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서페이스 그 표현된 점의 개수로 표현된 것들이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부분만 지금 서프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그래서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은 이 심을 옮기는 이유가 옆에 있는 경우 뭐 필렛을 준다든지 트림을 했을 때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다든지 분해가 되고 뭐 지금 실제로 모델링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발생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한 20분 미만짜리인데 그래서 학습하시다가 제가 약간 헤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생긴 문제라 녹화 중에서 계속 해결하다 보니까 한 40분까지 늘어났는데 그거는 스킵하시고 보셔도 좋고요.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모델링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솔루션을 이제 해결하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번 정도는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레시에서 그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한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핸드헬드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도 없고요. 탑뷰나 프론트뷰가 또 정확하게 나온 이미지를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립스탁의 그 G4RF 같은 거 할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 그냥 비례 개념으로만 진행을 해보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치수도 중요하지만 치수보다는 이런 3차원 곡면을 만드는 법 그리고 3차원 곡면으로 만들어서 유선형의 형태를 뽑아내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이미지를 좀 갖고 왔고요. 잠깐 가리고 먼저 중심선부터 볼까요? 탑뷰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탑뷰 from midpoint 그 다음에 대략 해보니까 길이는 한 300에 폭은 90 정도가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옵셋 죄송합니다. 옵셋 좌우로 위아래는 90 이건 45 B 보스 사이드로 그 다음에 자 요게 150 그 다음에 여기 보스 사이드 있죠 양쪽 B 누르고 300 그래서 300에 90 정도로 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여기 사실 제가 아까 그 이미지는요 여기에 맞춰놨습니다. 보시면은 좀 올라가면은 대략 맞죠? 네 그렇고 이거를 이게 지금 거의 사이드에 가까운 뷰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쪽을 프론트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탑뷰인데 탑뷰의 형태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탑뷰고요. 자, 이런 거 하시기 전에 먼저 대충 여기까지는 손잡이니까 가늘겠구나. 요 포인트 상에서는 두꺼워지겠구나. 그리고 다시 좁아지겠는데 그거는 이제 탑뷰에서 표현하니까
그래서 인터폴레이터 커브로 처음에는 어바웃인데 여기까지 손잡이를 했죠. 그리고 다시 늘어나는 게 외곽이 이쪽 바깥으로, 그리고 좁아지는 게 아니라 요거 약간 길게 할게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부분이니까 좀 넓게 했습니다. 예, 요 정도. 근데 여기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편집점 켜기 누르시고 얘만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또 이렇게 웨이브가 치죠. 그래서 얘를 좀 올리면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 조금만 내려볼까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간 게 안으로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네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볼록하던 거를 오목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미러를 해서 좌우 대칭 했을 때 전체 느낌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탑뷰는 됐는데 실제 얘네 두 선은요 직평면입니다 현재.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렇게 생긴 요선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탑뷰가 아니라 프론트 뷰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는 요거를 다시 인터폴레이트 커브, 포인트 커브로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프롬 미드 포인트로 자 끝점을 잡아야죠. 어디서부터 어디가 끝인지 여기서부터 포인트 시작은 여기서 잡고요. 여기 있게 여기도 끝이, 왜냐면 이쪽에서 봤을 때 끝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될 수 있어 선 외곽에서 여유있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포인트 수 너무 많은 것 별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최소의 점으로 표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지 곡선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꼭 깨끗하게. 너무 많으면은 지저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직계 모드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얘네 락 잡죠?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크게 해서 볼까요? 요쪽 조금 정리를 해주죠. 로테이트 점을 얘로 잡고 얘를 조금만 올려주고, 너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얘가 올라간 것 같군요. 얘가 오히려 무브에서 살짝 살짝 내려주고, 얘도 살짝 내려주고, 얘는 거꾸로 직선으로 나오면 더 좋으니까 약간 올려주고, 여기 내려주고, 얘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뭐. 자, 이거 하실 때 점을 맞춰주는 게 항상 제가 좋다고 권장사항이라고 했죠. 권장. 한번 비교나 해볼까요? 포인트 리빌드 들어가셔서 점의 개수 9개로 통일되어 있네요. 위나 아래나. 근데 18개까지 늘릴 필요 없죠. 그냥 9개 가겠습니다. 취소. 자, 측면도 이건 됐는데, 제가 아까 탑뷰에서 이 두 선은 요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요게 최외곽이니까 형태의 최외곽이다. 형태의 최외곽. 그래서 밖에서 시작해서 요쯤에서 끝내주시고요. 주둥이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빗각이지 않을까. 그쵸? 청소기니까 얘도 선 정리를 여기를 기준으로 네 이쯤에서.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요거 굵기를 구형에 가깝게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23인데 여기서도 23 정도 나오면 좋겠네요. 22.28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23.9, 22.8 살짝 늘려줄까요, 얘네 둘? 그래서 살짝 늘려주는데 네. 이때 점을 넓히는 거니까 1D 스케일로 써도 된다. 1D 스케일로 좌우로 살짝 한번 볼까요? 너무 크다. 하나만 23.87 뭐 와이드하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그전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네. 그리고 선정리가 아니라 자 어떻게 잘 나올까요? 보시면은 얘와 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커브 튜브 나와라. 커브 튜브 얘로 만들어 주세요. 얘죠? 네. 이렇게 3차원선이 나왔습니다. 이건 미러 탑비에서 미러 끝점 잡고요. 네. 어떻게 커브 보니까 형태가 그럴싸한가요? 자, 이거 잠깐 선이 너무 많으니까 선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요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하이드. 잠깐만. 하이드 하기 전에 선을 조금 정리를 하죠. 트림, DRIM 지우고 다 지우죠. 네. 보기 좋으라고 역시 트림 싹 잡고 네, 이 정도. 그리고 필요한 선 이렇게 5개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잠깐 숨기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로프트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을 필요로 했습니다. 때로는 투레일을 쓸 수도 있고요. 네. 투레일을 해서 단면을 추가해 줄 수도 있겠죠. 형태를.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로프트 비닐하우스라고 있죠. 제가 별명을 비닐하우스. 자, 이렇게 생겼는데, 닫힌 커브 체크해 주셔야지 미리 보기 원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단면도 깔끔하게 나왔죠. 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엔터. 뭐 삼각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것 또한 손 잡는 그립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탑뷰. 네, 좋네요. 근데 교수님 이거 9개 포인트인데 왜 이렇게 선이 많죠? 네, 아까 그 커브 튜브 하면서 요 양쪽 선들이 포인트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리빌드를 한번 볼까요?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리빌드 컨택 네 엔터 50개네요. 9개였던 게 이걸 한번 9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9 한번 만들어 보죠. 9 노 9
근데 아주 큰 차이는 없네요. 살짝 이 정도만 변형했다. 그러면은 얘를 한번 지우고 구루 만들어 볼까요? 구루 mi. 자, 그러면은 아까 형태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로프트 하나, 둘, 셋, 넷. 그쵸? 닫힌 커브 미리 보기 엔터. 제가 이게 뭐 다시 변형될 게 아니라면요, 수가 이 커브 포인트 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는 나왔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 만드는데 아까 제가 여러모로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지금 요거 보관점 커브로 선을 긋고요. 보관점 했을 때 포인트 키고 가급적이면 여기 맞추시고요. 여기도 하시는데 그리드 잠깐 그리드 스냅 끄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너무 볼록한 것 같으니까 내려와주고. 교수님, 저는 이거 그래도 최대한 좀 맞춰보고 싶은데 평자로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두 개 잡으시고요. 커브 편집점 도구 일치 들어가셔가지고 한 다음에 접점 평균 양쪽으로 줄여달라 이거죠. 근데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오케이. 얘도 잡고 살짝 변화가 이쪽이 있긴 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얼추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다시 요거 형태 바뀌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투레일 아니 비닐하우스 로프트 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선의 중심을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중심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선택하실 때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중심점을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닫힌 커브 로프트로 미리 보기 확인. 자, 여기서는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선을 좀 꺼볼까요? 중간점이 여기랍니다. 스플릿 감 잡으셨나요 혹시? 어딨니?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얘로 커팅. 그럼 이쪽만 생기나요? 자, 투레일 아니요. 레일 리볼브로 얘 프로파일이 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될 수 있으면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놓고 오케이. 그리고 한번 형태를 볼까요? 뭐 그닥 나쁘지 않네요. 아주 뾰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뾰족하지도 않고. 자, 여기서 하나 뭐 더 배우고 가죠. 자, 이 제품 한번 보세요. 여기 까맣고 굵은 선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죠. 반대로 이쪽은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얘도 위로 지나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이제 이 면의 시작점으로 잡힌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분할이 됩니다.
근데 이쪽에 버튼도 들어왔는데 여기 필렛 돌리고 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요 밑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얘도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아까 어디 있더라. 예. 닫힌 서피스 심 조정, 시작점과 끝점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요거 지금 선 보이시죠? 이거를 쭉 내려서 예, 여기다 놓으시면 자, 끝으로 와 있죠? 밑으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놓으시면 같은 위치에 맞추게 되죠. 위는 깨끗하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버튼이나 이런 걸 작업하고 필렛을 돌린다. 그러면은 아까 걔네들이 분할을 시켜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필렛이 자꾸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페이스에 그 심을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얘도 역시 가능합니다. 요겁니다. 닫힌 서피스 심 조정. 그래서 요 밑으로 딱 클릭하시면 내려왔죠? 자, 근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시에 폴리 서페이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폴리 서페이스에서는 이건 솔리드 같은 경우도 안 되고 그냥 서페이스에 있는 심만 가능하다. 그냥 서페이스에서만. 그래서 유일하게 되는 게 있다면은 9죠, 9. 근데 문제가 뭐냐면 9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걸 돌릴 필요 없이 회전만 하면 됩니다. 회전을 해도 심은 회전이 되니까. 하지만 이건 회전할 수가 없죠. 물체가 다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심을 옮길 때는 서페이스, 각각의 서페이스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됐고요. 그래서 조인. 자, 이게 외곽이 맞다면은 내부를 두께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부 두께는 솔리드를 만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고 그 3D 프린터를 하려고 한다, 또는 제품을 진짜 만들려고 할 때 두께를 줘야겠죠. 그래서 서피스 간격 띄우기를 할 때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외곽을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두께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안에 있는 부피를, 공간을 고려해서 제작했다면은 무조건 바깥으로 또 하셔야겠죠. 그래서 반전 안으로 두께, 뭐 이거는 이제 스킬 한 거니까 1mm만 하겠습니다. 1mm만.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바뀌죠. 그래서 제가 솔리드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면이 막혀서 형성이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얘는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형태나 어떤 기구물에서 접착되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약간 오차를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까 지웠던 걸 보시면 요 선이 있는데 얘를 뭐 옵셋을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까지 가려지게 쭉 옵니다. 그래서 트림, 얘를 기준으로 폴리 서페이스 날리고, 자, 얘네들은 지금 각각의 서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프트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프트로. 예, 여기 그래서 로프트 닫힌 거 되지 않나요? 뭐 안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대신 한 번 더 해야죠. 빼야겠죠. 빼는 거 차집합을 해주셔야 된다. 오류 날 수도 있고요. 오류 났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게 오류가 났다는 얘기는 어딘가 지금 그러니까 깨져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하, 이거 안 했나요, 우리? 혹시? 조인 했는데? 그쵸? 여기도
막혔는데. 그래서 로프트 네, 요거는 이래야지 조인 솔리드 형태의 나왔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바늘 뭐 이게 좀 길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맞춰 주세요 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은 파팅 라인 있죠? 예, 파팅 라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외곽선으로 자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살짝 끄고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얘 말고 일직선으로 나오는 예, 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스 사이드 문제가 있죠? 왜냐면 얘가 끝까지 안 갔어. 끝까지 얘는 넘었는데 얘는 넘질 않았네요. 그렇다면은 딜리트 대신에 아까 측면 네, 얘를 보고 얘를 옮기는 게 낫겠네. F10에서 이 점을 무브해서 네.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보스 사이드 네. 여기게 해서 스플리트 해야겠죠. 잘라야겠죠. 잘렸나요? 네, 잘렸네요. 아, 여기가 떨어져 있었군요. 그래서 아까 형태가 얘는 지금 위에는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캡 플래너가 잠깐만 얘도 하이드 잠깐 시키고 떨어져 있는 걸 좀 붙이고 가자. 왜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은 옵셋 1mm 정도, 그리고 양쪽으로 하고선 트림 됐나요? 네.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서페이스 블렌드로 붙일 겁니다. 서페이스 블렌드, 서페이스 블렌드, 서페이스 블렌드, 서페이스인가요? 서페이스 블렌드로 얘와 반만 잡히죠? 여기 끊겨 있으니까 얘도 반만 잡히죠. 이런 일 때문에 저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얘도 역시 네 하고, 로프트도 뭐 나쁘진 않을까요? 각이 좀 생겨서 그렇지. 네, 그래서 얘네는 각게 조인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윗부분하고 여기가 안 만날 수 있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우리 지금 나눴죠? 그래서 캡이 씌워질까요, 여러분? 안 씌워지죠.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트림, 얘를 기준으로 얘를
되게 서운하게 하네요. 얘를 기준으로 트림 된다 안 된다는 얘기도 없네요. 된다 안 된다. 이제부터는 노가다가 되겠습니다. 투레일 역시 이게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로프트인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여기 저건 안 되겠네. 저기 필렛을 돌리려고 하는데 요 부분 때문에 필렛이 안 돌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Z, Z. 심지어는 얘도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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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그럼 최대한 얘네 둘이 만나는 부분을 찾아서 트림을 해서 지금 얘네가 X로 교차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트림 서로 트림을 그래도 이거는 좀 양반이네요. 천만다행히도. 그러면 조인 되나 볼까요? 조인 됐네요. 그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죠. 익스트루드 트림 얘를 기준으로 얘를 아까 그것 때문에 안 됐었는데 이제 되네요. 그러면 얘네는 join 그럼 unhide 미드 나왔죠? 요번에는 밑에 거를 남겨놓고 위에 걸 남겨놓고 얘를 여기서는 로프트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이건 깨끗하니까 깨끗할 거라 믿는 거죠. 로프트 얘도 양끝 로프트 로프트 이런 거 좀 불안해합니다. 제가 상당히 이런 데가 꼭 안 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인 터져 있군요. 어딘가. 그러면은 다시 얘를 익스트루드 트림 얘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아니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너희들마저도 그러니? 어디가 문제일까요? 이 친구들은 그래도 깨끗하게 만나고 있는데도 안 깨끗하군요. 네, 안 깨끗해요. 보이시나요? 요선? 요선과 요선? 그러면은 얘와 선만 찾아오죠. 네, 컨부 그 다음에 하이드
그 다음에 얘를 깨주고 죄송스럽게도 이게 조금 안 좋은 케이스가 나왔네요. 안 좋은 케이스가 이렇게 형태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그러니까 형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래서 얘는 MI를 해서 위에서 복제를 해주시고, 자 얘도 트림을 할게요. 트림 얘 엔터. 트림 얘와 얘 그리고 오버하는데 이거 분명히 겹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반을 나눠 버립니다. 트림 반을 나눠서 딱 트림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얘는 끝이 잘렸으니까 다 있겠죠. 그러면은 커브를 생성합니다. 커브 추출. 원래 커브 추출 여러분 아직 배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알면 도움은 되니까요. 커브 추출이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자리 복제 돼 있죠. 네, 면 전체를 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한 부분만 커브가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끊겼으니까 얘도 끝까지 하면은 커브 조인 TRIM 아까 여기를 안에서 그런가 보네. 안에서 그래서 얘와 얘 이제 조인하면 되겠죠. 예, 어렵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고 이 앞부분에 면이 있을 테니까 조인하면 이제 조인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걸로 서페이스를 만들기 전에 미러를 해서 동일한 합치고, 그리고 얘를 TRIM 와, 이 끝점 안 만들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 끝점을 뭐죠? 연결선을 여기다 또 만들고 말았네요. 여기서 join, 그래서 솔리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lign, 얘는 지워주시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위해서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필렛 하고요. 지금 두께 1 줬죠? 그러면 0.8 정도 줘볼까요? 0.8 필렛 0.8. 이거 20분짜리인데 너무 길어지네요. 이거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자르고 나면요,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분명 여기는 된다고 돼 있는데 자꾸 깨지네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까시 너무 커서, 너무 작아서, 근데 끝이 정확하게 안 맞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솔리드는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R 값을 좀 죽여볼까요? 한번 0.8이었던 걸 0.5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양쪽 다. 그렇다면 얘도 0.5로 하죠. 자, 이게 지금 이미지 보시면 위아래가 컬러도 다르고요, 재질감도 다르죠. 그래서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이미지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살짝 말려 들어가서 요거를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파팅 라인이기 때문에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0.5나 뭐 클 때는 1mm도 주긴 하는데 0.1에서 0.5 사이로, 0.1에서 0.5 사이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선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위아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라운드 들어왔다니까 당연히 같이 돌아야겠죠. 0.5 0.5, 얘도 0.5. 그러면 맞은편도 0.5 0.5. 여기 0.5 안된다 어떠네요? 안되지는 않을텐데, 그러면 0.2 정도? 0.2 정도 해보고요.
빨간 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얘만 놔두고 하이드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세하지만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면요, 예, 제품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뭐 본의 아니게 우여곡절을 해서 시간이 많이 늘었지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카림 라시드의 이 진공청소기는 미려한 곡선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차원 곡선 연습하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중간에 조금 난관이 있었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 하시다가 늘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뭐 참고로 보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